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1월 23일입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편집 내용들입니다. G20을 앞에 편집을 했습니다. 미국 빼기 선언 선택 11월 22일 시사통신사에서 가져왔습니다. 20개국 지역 정상회의 G20 서밋이 22일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23일까지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가 소수파 백인을 박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참가를 보이콧했다. G20 서밋 발족 이래 처음으로 미 대통령이 부재하게 되는 이례적인 회의가 되는 가운데 미국 제외의 정상선언을 첫날에 채택했다. 아프리카에서의 G20 서밋 개최는 처음이다. 의장국의 남아공은 재해의 강인성 향상, 두 번째로 저소득국의 채무 문제, 세 번째 공평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주요 광물자원의 활용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이 출석, 트럼프는 의제에도 반발해 미 정부의 참여를 전면 거부했다. 세계 위 경제 대국인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을 대신해 리창 총리가 참석했다. 정상선언은 세계 경제의 리스크에 대한 다자간 협조의 중요성과 심각한 기후변동의 조기 대응 등을 명기,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을 불평등 해소나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숫자를 다시 해보니까 20명은 20명인데요. 약간의 그 회색깔 양복을 입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무디 인도 총리죠. 가장 크게 키다리 아저씨가 독일 총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 보이고 유럽 의장 여성 이름 뭐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이렇게 20명이 나란히 서서 기념사진을 찍었네요. 흐와 씨가 빠진 G20이 과연 무슨 가치가 있을까? 모임의 의미가 퇴색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대통령이 무슨 메시지를 발언했건 간에 말이죠. 미국 평화안 우크라이나는 룩셈부르크에 해당하는 면적을 할양. 11월 22일 시사통신과 AFP BB뉴스입니다. 이 분홍색으로 된 데가 지금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고 파란색이 격전을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된 평화안은 우크라이나군이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 측은 단 한 발의 총탄도 발사하지 않고 영토를 약 2,300km 늘리게 된다. 양국 측, 우크라이나 측은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도네츠크주 영토 약 5,000km 완충지대로 충당된과 루안스크주 영토 45km를 포기하게 된다. 포기하는 영토에는 주요 도시인 크라마토르스크와 인접한 슬라비스크도 포함되어 있다. 대가로 러시아 측은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를 반환한다. 그 면적은 하르키우주에서 약 2,000km, 드니프로페우시 주에서 450km, 스무이주에서 300km, 체르니 히우주에서 20km에 이른다.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요. 이것이 이제 뭐 다시 검토할 수 있다. 트럼프가 얘기를 했다는 건데 서울을 탈환해야 할 한반도 전쟁은 아닌 것 같죠. 우리는 6.25 전쟁 때 서울 탈환을
했어야 되고 북침까지 했었는데 다시 밀려가지고 중부전선에서 오락가락하면서 많은 인명이 죽어 나갔죠. 그래서 결국 휴전선은 개성은 북에 넘어갔고 대신 강원도 측이 좀 올라간 것으로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1유럽 정상 우크라이나 미 평화안 우려 표명 추가 작업 필요 제네바서 수정 협의하나 지지통신 외신부 11월 23일자 또한 가져왔습니다. 브뤼셀 시사 일본과 유럽, 캐나다의 순회는 22일 연명으로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개를 향한 미국 주도의 새로운 평화안에 염려를 표명했다. 성명은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삭감이 동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장래의 공격에 대해 취약한 상태에 두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 우크라이나나 미국의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을 나타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평화안이 미국의 최종 제안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아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수정의 뜻을 남겼다. 미영 불독이와 우크라이나의 고관은 23일 제네바에서 평화안에 관해 이야기한다. 미국 측에서는 루비오 국무장관과 위드코프 중동 담당 특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유럽 가 순회는 가가 캐나다입니다. 22일 남아프리카에서 개최 중의 20개국 지역 정상회의에 맞추어 우크라이나 정세를 둘러싸고 약 1시간 협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은 침공의 조기 종결을 향해서 미국의 관여 아래 관계국이 결속해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다카이치 총리 무역 다변화 필요성도 호소했다. WT 개혁에 기여하겠다. G20 협상성이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삼국 협력까지 흔드는 중일 갈등. 중국 내년 한중일 정상회의 거부. 안준현 기자 조선일보 11월 22일입니다. 일 타진에 중국 총리 대응 부적절에 응할 수 없다고 통보. 중국의 불만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실질적인 보복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를 공고하는 한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절차를 중단했다. 올해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가 있고 3월에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그 다음에 그 전국 인민대표대회 및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일정 조율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회의가 마지막이었다. 만약 차기 회의가 성사된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다카이치 총리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시기를 기약하기 어렵다. 이 사진은 작년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삼국 정상회의의 사진입니다. 북극 소용돌이 예보, 12월 북극 추위 경고, 도일라이스 USA 투데이입니다. 11월 22일 늘어진 극소용돌이라는 제목으로 추위는 혹독하겠지만 이달 말 마우에가 기대하는 진정한 북극 폭발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추수 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주말을 중심으로 제트 기류가 감소하는 추운 시기가 있겠지만 나머지 완전히 적재된 북극 극소용돌이는 12월 초까지 캐나다에 갇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리거를 기다리겠습니다. 극지 소용돌이 전문가이자 기후학자인 유다 코엔 MIT 연구과학자는
12월 중순에 진짜 추위가 다가오고 있다고 USA 투데이에 말했습니다. 혹한 겨울 날씨, 추위와 눈의 증가는 유럽보다는 로키 산맥 동쪽의 캐나다와 미국에 집중될 것입니다. 짧지만 강렬한 추위가 올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벌써 이제 겨울이 왔는데 올해 말 한국의 겨울은 혹독한 추위가 올까요? 한국은 아직 예측 보도는 눈에 좀 안 보입니다. 2026년 여름 책정, 금자고, 가내고, 야스유기, 교통상, 국내 1위 이마바리 조선 시찰, 11월 22일 산케이 신문입니다. 가가와현 마루가메시에 있는 조선 메이커 국내 톱의 이마바리 조선소의 기함공장 마루가메 사업본부를 방문해 세계 최대급의 건조독 등을 시차로 보도 각사의 취재를 대답했다. 정부는 조선업 살리기 로드맵을 연내에 수립해 2035년까지 연간 건조량을 현재의 약 2배인 약 1,800만 톤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세계 조선시장에서의 일본의 점유율은 중국, 한국에 밀려 과거 1위에서 10% 남짓으로 떨어져 만회를 꾀하고 있다.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 조선소 부지가 좁아 대항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며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조선 농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광대한 사업소 전체에서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마바리 조선의 히카키 유키토 사장은 업계 전체가 건조량 배증을 위해 매진하고 싶다라고 각오를 말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마바리 조선소를 방문한 이 사람이 꼭 뭐 어떻게 좀 재밌게 생겼는데 가네코 야스유키라는 그 국토교통상인가 이 사람 같습니다. 흰 모자가 배석한 그 이마바리 조선소 사장인 것 같죠? 보통 흰 모자들을 회사 사람들은 쓰고 방문객들은 뭐 이런 안전모를 주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한일 양국 간에 누가 미국의 전함을 건조할 것인가? 조선 한일 경쟁인가라는 궁금증을 자냅니다. 현대 기아차 치명적인 결함, 포텐셜 데드리 플레우를 치명적 결함으로 번역이 되네요. 대규모 리콜 실시. 토니 오우스 더 스트리트에서 11월 22일입니다.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 현대자동차 그룹이 기아 K5 세단과 현대 소나타 33만 대 이상을 리콜해야 합니다. 2020년 JD 파워는 2021년형 기아 K5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K5는 스타일, 크기, 정교함, 안전성 가치의 적절한 조합을 갖추고 있어 여전히 소형 SUV보다 가족형 차량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레이더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규제 당국은 잠재적인 화재 위험으로 인해 기아 K5를 25만 대 이상 리콜했습니다. NHTSA 33만 대 이상의 기아, 현대 세단 리콜 실시. 이번 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기아 K5 중형 세단 25만 547대 2021년에서 2024년 모델과 현대 소나타 8만 5,043대 2020년에서 2024년 모델을 추가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NHTSA 리콜 공지에 따르면 1.6리터 터보 차저 가솔린 직분사가 장착된 차량의 숯캐스트너에서 엔진으로의 공기 흐름 방향을 제어하는 포지 에어 시스템 체크 밸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흡기 매니폴드에서 연료 탱크로 가압 공기를 흐를 수 있게 해서 화재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해서 리콜을 한답니다. 뭐 관세가 해결이 됐든 뭐든 미국이 잘하는 게 테슬라 전기차는 그렇게 화재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 안 하면서 또 한국차가 도요타도 뭐 당한 적이 있지만은 이렇게 수시로 당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핵심 노인 대두, 중국 식량안보 전략의 리트머스 시험지 됐다. 이우정 기자 세계일보에서 11월 23일 날 아침 새벽 6시 41분입니다. 대두를 통해 중국의 식량 전략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대두는 이제 단순한 작물이 아니라 중국 식량 안보의 핵심 지표로 자리 잡았고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상징적 존재가 됐다. 대두는 사료와 식용유를 동시에 책임지는 전략 작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일기 때 촉발된 관세 전쟁에서부터 지금까지 미중 갈등의 흐름마다 대두는 예민한 갈등지대를 형성해 왔다. 중국 농업을 20년 넘게 연구해온 정풍텐 인민대 교수는 지정학적 위험을 고려하면 자급이 필요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제한된 경작지 탓에 대두를 전량 자급하면 쌀과 밀 같은 주곡 재배 면적을 잠식해 더 큰 식량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출국이었던 중국 어쩌다 최대 수입국 됐나? 정 교수는 중국은 주곡 작업을 원칙으로 삼아왔고 당시 수확량이 낮은 대두는 개방해도 된다는 판단을 했었다며 2028년까지는 대두 수입이 더 이익이라는 논리가 중국 내에서 우세했다고 말했다. 중국 무역전쟁 이후 전략 수정. 중국은 공급선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으로 넓히고 항만 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이에 9월 브라질산 대두는 미중 무역 전쟁과 맞물려 전년 대비 30% 증가하여 중국 수입의 85.5%를 차지하기도 했다. 다음 단계는 대체와 감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식량 안보를 전방위적 접근으로 규정하고 기존 농작물 외에도 산림 기반 식품, 초지 가축, 심해 양식 등을 포함한 다양적 식량 체제를 2027년까지 구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이제 먹겠다. 뭐 이런 얘기 같네요. 산에 나오는 식품, 나물도 먹자. 우리나라처럼 그런 건가? 모르겠습니다. 4대 은행 가계대출 셧다운 임박, 올해 계획보다 24%더 늘어. 연합뉴스 11월 23일입니다. 모두 목표 초과. KB 하나 올해 실행분 맞고 신한우리도 쏠림 심하면 중단. 가계대출 증가 속도 4개월 만에 최고. 비투 등의 신용대출 4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10월 15일 전 주택거래 대출에 비투 신용대출도 많아 총량관리 어려워.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에서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늘어난 가계대출, 정책대출 제외는 총 7조 3,795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앞서 6.17 대책 발표 당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액을 올해 초 설정했던 규모의 약 절반으로 줄여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축소된 새 수치를 제시했지만 11월 하순 현재까지 불어난 가계대출 규모가 이미 목표를 24%나 넘어섰다는 뜻이다. 대상을 5대 은행까지 넓히면 NH농협은행만 유일하게 아직 가계대출 증가액 1조 8천억 원이 목표 2조 1,200원에 못 미쳐 총량관리에 여유가 있다.
KB 24일, 하나 25일 올해 실행 주담대 등 중단, 신한 우리 쏠림 우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비상조치로 일단 대출 창구를 속속 닫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년에는 당국과 협의 후 새해 총량관리 목표를 새로 받으면 가계대출의 숨통이 트였다며, 하지만 강한 부동산 규제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1월이나 2월 어느 정도 규제 완화가 가능할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